아이고, 내 딸 머리채를 저렇게 잡아당기다니. 어떻게 신부 드레스가 찢어지도록 끌어댈 수가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3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식당집 딸이 감히 의사집 며느리가 되려 한다고요? 그래, 좋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다음 날 아침, 그 거만한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병원이 곧 누구 손에 넘어갈지 말이죠.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내 딸 머리채를 저렇게 잡아당기다니. 박영자는 결혼식장 뒤편에서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딸 지은이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이었죠. 어떻게 신부 드레스가 찢어지도록 끌어댈 수가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꾸민 딸의 머리에서 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식당집 딸이 감히 의사집 며느리가 되려고 해? 시어머니 최선희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1세의 최선희는 남편이 동네에서 내과계원으로 유명한 덕분에 평소에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곤 했죠. 지은아, 괜찮아? 영자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최선희가 막아섰습니다. 당신 제대로 딸 교육도 못 시켰으면서 뭘 괜찮다고 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예의부터 배워야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랑 성민의 반응이었습니다. 30세의 성민은 레지던트 의사였는데 어머니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지은이가 좀 더 조심했어야죠.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자신의 아내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는데 신랑이 어머니 편을 드는 게 말이 되나요?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의사 집안 하는 짓이야? 결혼식에서 신부를 저렇게 대하다니.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는 사람들도 보였죠. 최선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잘 보세요. 이런 집안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이에요. 영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한식당 어머니 손맛을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모님,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선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식장이라고 해서 예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 몫이에요.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고 있었죠. 엄마, 저 창피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영자의 마음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딸 결혼식이니까 참겠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지은이를 대하시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최선희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식당 아줌마가 무서워서 어쩌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시아버지 정병철이 나타났습니다. 65세의 정병철은 동네에서 30년간 내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확실히 해둬야 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죠. 최선희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는 딸을 부축해서 신부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화장실에서 딸의 드레스를 응급처치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꼭 이 모욕을 갚아줄 거야. 결혼식은 강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계속 수군거림이 들렸고 신부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식이 끝나고 영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운영한 식당 위 작은 아파트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죠. 내 딸이 저런 취급을 받다니. 영자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대형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할 때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선희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말이죠.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찢어진 드레스와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내일부터 바쁠 거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할 시간이 온 거죠. 최선희와 정병철, 그리고 성민까지. 이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영자의 손에는 이미 내일 첫 번째로 전화할 사람의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대형 의료기기 회사 부장으로 승진한 옛 동료의 번호였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첫 번째 손님은 김대호 부장이었습니다. 55세의 김대호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 총괄을 맡고 있었죠. 30년 전 영자와 함께 대형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영자야, 어제 결혼식 어땠어? 김대호가 물었지만 영자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영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딸의 머리채가 잡혀 끌려간 이야기부터 찢어진 드레스까지 모든 걸 말했죠. 그게 원희가 정병철이라고? 아, 나 알아. 동네에서 꽤 잘 나간다고 소문난 곳이지. 김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자야, 너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병철 내과 거래처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 병원에 장비 납품하고 있어. 하지만 요즘 거래가 영 불안정해.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가 줄고 있거든. 신규 개원이들이 근처에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심해졌어. 게다가 정병철이 좀 고집불통이라 새로운 장비 도입도 꺼리고.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얘기 들려주세요. 김대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그 병원 거래 정리하려고 해.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병원장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직원들한테도 갑질하는 소문이 있어서 의료진 이탈도 심하고. 얼마나 심해요? 간호사들이 1년에 절반 이상 바뀌어. 의사들도 2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환자들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영자는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 나갔어요. 선생님, 혹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 있나요? 김대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뭔가 계획이 있구나.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너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었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당한 수모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좋아, 도와줄게. 사실 우리 회사 거래처 중에 의료진 구하는 곳들이 많아. 김대호는 명함 뒤에 몇 개의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이 병원들은 모두 정병철 내과보다 조건이 좋아. 연락해보라고 해.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박창수 세무사였습니다. 영자 사장님, 어제 딸 결혼식 잘 됐나요? 박창수는 40대 후반으로 이 동네에서 10년째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영자의 식당도 그의 고객 중 하나였죠. 창수야, 혹시 정병철 내과 세무 상황 아는 게 있어? 박창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병원이랑 무슨 일 있어요? 영자는 간략하게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아, 그런 일이. 근데 사장님, 그 병원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안 좋은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3년 전부터 환자 수가 30%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일단 근처에 대형 종합병원 분원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젊은 의사들이 최신 장비로 개원하는 곳들도 많이 늘었고, 박창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게다가 정병철 원장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환자들 불만이 많아. 대기 시간도 길고 친절하지도 않고. 영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정 상태는 어떨 것 같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건물 임대료가 꽤 부담될 거예요. 그 위치에 3층 건물이면 월세만 해도 상당할 텐데. 건물이 임대야? 네,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 알고 있어요. 건물주가 따로 있을 거예요. 영자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했습니다. 혹시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박창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오후에는 정말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이미경이라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정병철 내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이미경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간호사님, 일이 많이 힘드세요? 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시고 환자분들도 예민해지시고. 영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병철 원장님이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이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정말 스트레스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 안 하시고 간호사들 앞에서 소리 지르시는 일도 많고.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안 해요?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요. 조건 좋은 곳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영자는 김대호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기 연락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추천해 준 곳인데 조건이 괜찮을 거예요. 이미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사장님. 저녁 무렵 영자는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신혼집에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셔서 스트레스예요. 뭐라고 하시는데? 어제 일로 우리 집안 창피 줬다고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엄마랑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영자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괜찮을까요? 시댁이 의사 집안인데. 걱정 마.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영자는 30년간 모아둔 통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번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온 결과 상당한 금액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영자는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과 주식 목록이 적혀 있었죠. 사실 영자는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일할 때 만난 인맥들을 통해 꾸준히 투자해왔거든요. 특히 의료 관련 부동산과 의료기기 회사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죠. 총 자산을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가였던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영자는 내일 만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의료기기 회사 간부들, 그리고 은행 지점장까지. 모두 3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었어요. 정병철과 최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째 아침, 영자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온 정보는 놀라웠어요. 정병철 내과가 들어있는 건물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영자의 오랜 고객인 황 사장이었거든요. 영자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황진수는 60대 초반의 부동산 투자가였습니다. 영자의 식당 단골이기도 했죠. 황 사장님, 혹시 정병철 내과 들어있는 건물 아세요? 황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 건물요. 골치 아픈 곳이에요.
임대료 연체가 벌써 2달째거든요. 정말요? 네, 계속 미룬다고만 하고 이번 달까지도 안 내면 계약 해지하려고 해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건물을 매각할 생각도 있으세요? 황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팔려고 했는데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서요. 임차인 문제도 있고. 얼마 정도에 내놓으실 건가요?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위치도 좋고 3층 건물이라 활용도도 높거든요. 영자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충분히 매입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제가 사고 싶은데요. 황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 사장님이요? 갑자기 왜?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영자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점장 김상철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상철아,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받고 싶어. 김상철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영자님 자산 규모가 이 정도였어요? 깜짝 놀랐네요. 30년 동안 차근차근 모은 거야. 이 정도면 15억 대출은 문제 없어요. 금리도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저녁에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병철 내과에서 일하는 의사 한 명이 식당을 찾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병철 내과에서 일하는 최준혁입니다. 35세의 최준혁은 2년째 정병철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식당에 어떻게? 간호사 이미경 씨가 추천해줘서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영자는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어요. 의사 선생님 일이 많이 힘드시죠? 최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솔직히 그만두고 싶어요. 원장님이 너무 독선적이셔서. 어떻게 독선적인데요? 환자 진료 방식에도 간섭하시고 조금만 의견 다르면 호통치시고 다른 의사들도 다 그만뒀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 없어요? 있긴 한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요. 영자는 김대호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조건 좋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최준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밤 딸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오늘 신혼집에 오셔서 이 시간 동안 잔소리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어제 일로 집안 망신시켰다고 앞으로 친정과 연락 끊고 살라고. 그래서 성민이는 뭐라고 했어?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저보고 참으라고 시어머니 마음 풀릴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해요. 영자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지은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상황이 바뀔 거야. 정말요? 어떻게요? 엄마를 믿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사흘째 되는 날,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황진수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5억의 건물을 매입한 거죠. 영자님, 정말 과감한 결정이네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오후에는 김대호와 함께 정병철 내과의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간호사 이미경을 시작으로 의사 최준혁까지 총 7명의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영자님 덕분에 좋은 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미경이 고마워했습니다. 천만에요. 실력 있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셔야죠. 저녁에는 의료기기 회사 김대호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영자야, 정병철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 의료진이 한꺼번에 7명이나 나가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장비 회수한다고 통보했거든. 미납된 리스료 때문에. 얼마나 밀렸는데? 6개월치야. 금액이 꽤 커서 법적 조치 들어갈 예정이야. 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네요. 아직 끝이 아니야. 다른 의료기기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
정병철이 여러 곳에 돈을 밀리고 있어. 그날 밤 정병철에게서 황진수에게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자님, 정병철이 울상이 되어서 전화했어요. 임대료 연체분 다 갚을 테니까 계약 연장해달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매수자가 정해졌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자가 웃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는군요. 넷째 날, 정병철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의료진 7명이 동시에 사직했고 의료기기는 회수당했으며 건물까지 팔렸거든요. 더군다나 환자들까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없으니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했거든요. 정병철이 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요? 사실 저희 병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도움이요?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건물 매입하신 분이 박 사장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임대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30년간 그 자리에서 영업해왔거든요.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내일 제 식당으로 오세요. 자세한 얘기는 그때 나누죠.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 정병철은 아내 최선희와 함께 영자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4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병철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최선희도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영자는 담담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차부터 드시죠. 영자가 차를 내오는 동안 최선희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샀다는 게 말이 돼? 정병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식당 하는 사람이 어떻게 15억을 현금으로 냈다는 거야? 영자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나요? 정병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병원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이 갑자기 나가고 장비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요? 혹시 건물 임대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업해왔거든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임대해드릴 수 있어요. 정병철과 최선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영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우선 임대료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존에는 월 800만 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월 2천만 원입니다. 최선희가 벌떡 일어섰어요. 2천만 원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영자가 최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정병철이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박 사장님, 2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더 협의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협의할 것도 없어요. 임대료 연체부터 해결하세요. 지난 2달치 1,600만 원 먼저 갚으시고. 최선희가 다시 소리쳤어요. 연체료까지 받으려고 해요? 당신이 건물을 산 게 며칠 전인데.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소리 지르실 건가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흥분해서요. 정병철이 사과했지만 영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최선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과요? 내가 왜 사과해야 해요? 결혼식에서 제 딸 머리채 잡고 드레스 찢으신 것 잊으셨나요? 그건 며느리 교육이었어요. 영자가 냉소했어요.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3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머리채 잡는 게 교육이에요? 최선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정병철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엇인가요? 병원을 재개파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병원을 매각하세요. 그럼 건물 임대료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도 새 출발하실 수 있어요. 정병철이 격분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30년간 키운 병원인데.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간 키우신 병원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의료진도 없고 장비도 없고 환자도 없잖아요. 최선희가 테이블을 쳤어요. 당신이 다 꾸민 일 아니에요? 우리 의료진들 다 빼가고. 제가 뭘 꾸몄다고요?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간 것뿐이에요. 정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에 사겠다는 거예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5억이. 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5억? 말도 안 돼요. 장비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수당한 장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남은 건 건물뿐이에요. 최선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다 복수인 거죠? 결혼식 일 때문에. 영자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복수라고 하시네요. 그럼 인정하시는 거군요. 제 딸한테 잘못했다는 걸. 정병철이 아내를 달랬어요. 여보, 그만해. 박 사장님,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반은 끝났네. 그날 저녁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시아버지가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의료진이 다 나가고 장비도 회수당해서 진료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민 오빠가 완전히 예민해졌어요. 성민이가 뭐라고 하는데? 저한테 화풀이해요. 우리 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엄마가 뭔가 꾸민 것 같다고. 영자의 마음이 답답했어요. 지은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정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성민 오빠가 요즘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이틀 후 의외의 방문객이 영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신랑 성민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30세의 성민은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레지던트 의사라는 자부심도 사라진 모습이었죠. 성민아, 웬일이야?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앉아서 얘기해.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 병원 일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자가 찻잔을 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도움? 아버지가 어머님이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임대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을까요? 영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너희 어머니가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너는 그때 뭐 했지? 내 아내가 머리채 잡혀 끌려갈 때 어머니 편을 들었잖아. 성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다고.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30년간 운영한 병원이에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30년 운영했으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의료진들이 다 떠났을까? 성민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좀 고집스러우시긴 하지만요. 고집스러운 정도가 아니지. 갑질하고 독선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 성민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부탁드려요. 지은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영자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한다고? 그럼 너는 뭐 했어? 내 아내 편에 서지는 않고. 성민이 울먹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의사야? 영자의 말에 성민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일주일 후 정병철과 최선희가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박 사장님, 결정했습니다. 정병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는데요? 병원을 팔겠습니다. 5억에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최선희가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던 거죠? 영자가 최선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복수라고 생각하세요? 전 단순히 사업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의료진들을 다 빼간 건 제가 총으로 위협했나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정병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직원들을 잘못 대했나 보네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아시면 다행이죠. 그날 저녁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병철 내과는 영자의 소유가 되었고 정병철과 최선희는 그동안의 거만함을 완전히 잃은 채 떠났어요. 영자는 즉시 딸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시댁 문제 다 해결됐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정말요? 어떻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집에 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지은이는 영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민도 함께였죠.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은이의 말에 영자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은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성민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일로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영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신혼인데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지은이는 담담했어요. 이제 됐어요. 서로 다른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민이 영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자가 성민을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너는 너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야. 성민이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행복해. 정말 미안했어. 성민이 떠난 후 모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평생 고개 못 들고 살 뻔했어요. 영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단지 잘못된 걸 바로 잡았을 뿐이야. 그런데 엄마, 정말 병원까지 사셨어요? 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엄마가 병원장이야.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돈이? 엄마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이제 얘기해 줄게. 영자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대형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 그때 만난 인맥들, 그리고 꾸준한 투자로 모은 자산까지. 엄마가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었구나. 지은이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숨기셨어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조용히 사는 게 좋았어. 하지만 너를 건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며칠 후 영자는 인수한 병원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김대우가 최신 의료 장비를 설치했고 이전에 스카우트한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사장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 이미경이 고마워했어요. 우리가 함께 좋은 병원 만들어 봅시다. 의사 최준혁도 의욕적이었어요. 이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병원 이름은 희망내과였어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자는 의미였죠. 개원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전에 정병철 내과를 다니던 환자들도 많았고, 새로운 환자들도 있었죠. 원장님, 여기가 훨씬 좋네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한 할머니가 만족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는 병원장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직접 진료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병원 운영과 관리에 집중했죠. 한 달이 지나자 희망내과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병원이 되었어요. 원장님, 환자 수가 정병철 내과 때보다 3배나 늘었어요. 최준혁이 보고했어요. 의료진들이 성심껏 치료해 주시니까 당연한 결과죠. 영자는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정병철과 최선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병철은 다른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취업했어요. 30년간 원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고용된 의사가 된 거죠. 최선희는 더 힘들어했어요. 평소에 의사 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진 거니까요.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봐. 최선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박 사장님 딸한테 그럴 게 아니었어. 정병철도 후회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2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내과는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의료진들의 사기도 최고였죠. 영자는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일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거든요. 원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동네 이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영자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병철이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병철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정병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를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영자가 놀랐어요. 여기서요? 네,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적응이 쉽지 않아서요. 30년간 이 지역에서 환자들을 봐왔는데 영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환자들이 정 선생님을 그리워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정병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먼저 과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셔야 해요. 의료진들에게 사과하시고. 정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분도 함께 사과하셔야 해요. 제 딸한테요. 정병철이 망설였어요. 아내는 아직도 자존심이 상해서요. 그럼 안 되겠네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병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병철은 아내 최선희와 함께 다시 왔어요. 원장님, 아내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최선희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지은이도 함께 자리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최선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결혼식에서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은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내가 너무 심했어. 영자가 정병철을 바라봤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하지만 평직원으로 시작해요. 정병철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철이 희망내과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정 선생님, 많이 변하셨네요. 간호사 이미경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권위적이셨는데 지금은 친근하세요. 정병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쓰라린 경험을 해봐야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최선희에게서 일어났어요. 원장님, 혹시 병원에서 자원봉사할 일 없을까요? 최선희가 영자를 찾아왔어요. 자원봉사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무료해서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영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최선희가 기뻐했어요. 네, 그럴게요. 최선희는 매일 병원에 나와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최선희가 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있어서 병원 오는 게 즐거워졌어. 할머니의 말에 최선희가 뿌듯해했어요. 영자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내과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이 되었어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의료진들의 팀워크도 최고였죠. 영자는 병원 확장을 결정했어요. 원장님, 2층에 물리치료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최준혁이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거고. 영자가 승낙했어요. 그런데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 거였죠. 엄마, 저 간호학과에 편입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영자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간호사분들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영자가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적극 지원할게. 감사해요, 엄마. 지은이는 간호학과 편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계속했죠. 지은 씨, 정말 성실하세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이미경이 칭찬했어요. 감사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한편 성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 후 성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성민은 영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성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레지던트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지은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자가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정말 철없었어요. 지은이한테 너무 못했고. 그건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야.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영자가 지은이에게 성민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엄마, 성민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 지은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며칠 후, 지은이와 성민이 만났어요.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지은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성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전해주고 싶었어. 성민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았어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너라면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성민이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예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어. 그래도 너의 새 출발을 응원할게. 두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원망도 미련도 없이 말이죠. 지은이가 집에 돌아와서 영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성민 오빠랑 완전히 정리했어요. 어떤 기분이야? 속이 시원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가 딸을 안아줬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1년 후. 희망내과는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생겼고 3층에는 종합건강검진센터까지 만들어졌죠. 원장님, 환자 만족도가 98%예요. 최준혁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영자는 항상 겸손했어요. 정병철도 완전히 달라져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정 선생님,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지셨어요. 한 환자가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것 같아요. 정병철이 웃으며 답했어요. 최선희도 자원봉사에 푹 빠져서 매일 병원에 나왔어요. 선희 씨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셔요. 간호사들이 고마워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보람을 찾았거든요. 최선희는 예전의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간호학과 편입에 성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실습 나가는데 너무 설레요. 정말?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되다니. 영자가 뿌듯해했어요.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꿈을 찾았어요. 지은이는 희망내과에서 실습을 하면서 더욱 간호사의 꿈을 키워갔어요. 지은 씨는 정말 소질이 있어요. 이미경이 칭찬했어요. 환자분들이 지은 씨만 찾아요. 어느 날 영자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의사회에서 올해의 우수병원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해요. 최준혁이 전했어요. 정말요? 네, 지역사회 공헌도와 환자 만족도가 모두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영자는 기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시상식 날, 영자는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병원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으로 제 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딸이 있어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지은이도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은이가 영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 2년 전 결혼식에서 머리채 잡혀 끌려갔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간호학과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가요? 그래, 때로는 나쁜 일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해. 그날 밤, 영자는 병원 사무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간판 희망내과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2년 전만 해도 단순한 식당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아직 계세요? 정병철이 들어왔어요. 정 선생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병철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2년 전에는 원장님을 그냥 식당 아줌마로만 봤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영자가 차분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원장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가 못 봤던 거죠. 고마운 말씀이네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독선적이고 오만한 의사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정병철의 목소리가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환자들도 더 좋아하시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아내까지 변했잖아요. 최선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원봉사에 푹 빠져서 매일 병원 일이 즐겁다고 해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에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최준혁이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 모범 사업자로 선정됐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셨어요. 영자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시장 방문날 희망내과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원장님, 이런 훌륭한 병원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이 모범이 되고 있어요. 과찬이에요. 지역 주민 여러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영자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희망내과 전 직원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원장님 건배. 모든 직원들이 함께 외쳤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파티가 끝나고 영자와 지은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2년 만에 이렇게 큰 일을 해내시다니. 지은이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엄마 혼자 한 건 아니야. 너도 함께 했잖아. 저요? 그래.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더 강해졌어. 내 딸은 절대 남한테 무시당하게 놔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은이가 영자의 팔을 꽉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지은아,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는 어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합격해서 희망내과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정말 모녀병원을 만드는 거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엄마 가끔 궁금해요. 2년 전에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영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도 내가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냥 평범한 식당 아줌마로 남아 있었겠지. 다행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용기라기보다는 모성 본능이었어. 내 딸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어요. 멀리 희망내과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2년 전 결혼식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딸과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지은이는 당당한 간호학과 학생이 되었고, 영자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죠.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살아요. 지은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팀이잖아. 영자도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2년 전의 치욕이 지금의 영광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희망내과와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머리채를 잡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영자의 병원에서 겸손하게 일하고 있고, 영자와 지은이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